최근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의 적재물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학생 수가 줄며 폐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공급은 대폭 늘리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고가도로 밑에서 잇따라 불이 나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설마 불이 날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고가도로 하부에 쌓아놓은 것들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쌓여있던 물건 사이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산의 한 고가도로 아래 재활용 선별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오후 2시쯤. 불은 보관 중이던 물품을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새벽 1시 30분쯤에는 기장군 청강리 동해선 전철 옆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동해선 전철 다리 난간 일부와 방음벽 20m 등이 탔습니다. 최근 고가도로 아래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시내의 한 고가도로 아래 공간, 누군가 버린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소파에서 옷가지 등 종류도 다양해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합니다. 맞은편에도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바짝 마른 풀과 나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작은 불씨만 튀어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작은 언덕처럼 쌓인 쓰레기들도 발견됩니다. CCTV도 막 이게 달아놓고 했습니다. 그래타를 투표해놨다가 자기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죠. 치아도 끝도. 공터 중앙에 뭉쳐있는 시커먼 물체를 뒤집자 가루가 날립니다. 물건이 타고 남은 잿더미입니다. 불을 태운 흔적은 이곳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비닐과 스티로폴 등 가연성 물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터 내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화재 대책은 간이 소화기 세대가 전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무허가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우리도 나도 미쳐서 보낸 거예요. 검토해봐야 될 상황. 도심 속 사각지대 고가도로 하부. 부실하고 안일한 관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원도심과 외곽 지역은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죠. 특히 이미 다니고 있던 학교가 폐교되거나 폐교 직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교육청이 올해부터 이 간극을 줄이고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동구 좌성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재작년 68년의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7곳 등 총 18곳. 올해도 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아예 없고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곳으로 총 15곳에 달합니다. 특히 원도심은 급감하는 학생 수와 함께 교사 수도 줄어들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30분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차별들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학부모나 그 해당 학생들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 교육청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 3월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추진단은 2개 팀으로 나뉘어 2년 동안 한시 운영됩니다. 서부산, 원도심 등 교육 낙후 지역에 부산 최고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확대 배치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보장 정책으로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공론화의 장 마련이 필수적이란 반응입니다. 또 지역이나 학교별로 구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부산이건 서부산이건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과 인구가 몰리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올 3월부터 가동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단.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485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73만 8,68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3명으로 80세 이상 7명, 70대 6명, 60대 6명, 50대 4명으로 나타났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4.2%, 사망자는 2명입니다. 5일 부산시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소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을 대폭 늘려 명절 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 시까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백전과 동백통 설맞이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답례품 품목은 고등어와 기장미역, 어묵, 명란젓과 쌀 등 총 5개로 부강 FNC, 효성어묵, 사회복지동행 등 1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거주지외 지방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을 공제받고 기부 금액의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을 앞두고 지역화폐 동백전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는 시민 2,023명을 추첨해 2만 원을 추가로 캐시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백통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설맞이 판매기 획전을 시작합니다. 현재 동백전의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으로 사용 금액의 5%가 캐시백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집값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3% 하락했고 아파트만 놓고 보면 6%가량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치 등에 따라 하락폭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해운대구 자동의 한 아파트는 1년 전 4억 중반이었던 매매 가격이 2억 8천만 원대로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집값 하락 속에 부동산 시장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실제 이제 거래 자체가 완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할 정도로 아예 매수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 시그널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택의 가격 자체는 뭐 내려갈 거라고 매수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해 1월 평균 주택 가격은
2021년 1월과 비교해 28% 상승했습니다. 2021년 1월은 그 전년 동월 대비 11% 높아졌고 2020년의 경우 3% 올랐는데 해마다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이처럼 최고점을 찍으며 높아진 집값 부담의 영향으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 이후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급등했었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준 금리가 여전히 이제 상반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이제 인상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선사인 부산 해양수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고품격 고화질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살아있는 부산 역사 동영상 제작 5개년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성과로 부산시립박물관이 바다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부산에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과 유구, 유물을 중심으로 부산의 역사 문화적 특징과 차별성을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부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큐멘터리 선사인 부산 해양수도의 시작은 오는 9일 월요일 오후 7시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오는 9일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와 김해신공항 확장반대 대책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로 있는 최인호 의원이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부산의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를 다룰 이번 토론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또다시 우리가 발목 잡히겠다 싶어서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활동했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시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영도구가 2023년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도구는 기존 첫째,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24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모든 출생아 대상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한 번에 지급하던 것에서 4년간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분할 지급 기간 동안 출생아 부모와 출생아동이 영도구를 떠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교복 구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달 말 이 학교는 겨울 교복을 남학생 최고 123만 원, 여학생 152만 원 상당으로 교체한다는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평균 사립초등학교 교복 비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4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유명 공방에서 자수를 넣은 개인 맞춤형이라 비용이 높아진 거라며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체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과 설에 조합원 400여 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 명에게 선물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